단백질 매일 비싼 돈 주고 챙겨 드시는데 왜 다리 힘은 계속 빠지기만 할까요? 좋다는 건 다 해보는데 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리에 천근만근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울까요? 체중은 그대로인데 왜 자꾸만 바지 허벅지 통이 헐렁해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의 존엄을 통째로 앗아가는 근감소증이라는 저승사자가 이미 현관문 바로 앞까지 찾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을 막는 방파제이자 뼈를 지키는 최후의 갑옷입니다. 이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작은 문턱 하나에 넘어져 고관절이 바스러지고 한 번 자리에 누우면 두 번 다시 네 발로 일어나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한다는 한 의사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더 억장이 무너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녹여내리는 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면서 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보약도 비싼 운동기구도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바로 그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100세까지 걷는 힘을 지키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병뚜껑 하나 따는 것도 힘에 부치고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뭘 붙잡고 일어서려 하고 걷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은 아무런 고통 신호를 보내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명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상상조차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40세 이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이 8%에서 최대 15%까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조금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육을 잃는다는 것은 기력을 잃고 쉽게 넘어지며 뼈가 부러져 결국에는 자리에 눕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뱃살이 늘며 당뇨병이 찾아오고 기분은 우울해지며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노년이 아니라 무력감 속의 노화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증후군의 가장 위험한 점은 통증도 열도 그 어떤 경고 신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스스로 두 다리를 제어할 수 없을 때까지 서서히 약해지게 만들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고 온갖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점입니다. 단 하나의 핵심 요소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낙상으로 대퇴골이 부러져 실려 오신 74살의 한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 열심히 건강을 챙기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 우유에 점심엔 소고기, 저녁엔 장어까지 남들이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는데 결국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채 절망에 빠져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근육이 다 빠져버린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단백질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전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거나 심지어 몸속의 독소로 쌓여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해지려고 먹는 것이 오히려 피곤해지려고 먹는 꼴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병원의 바쁜 의사들은 시간이 없어 절대 말해주지 못하는 미국 최고의 노년내과 의사들이 자기 가족들에게만 챙겨준다는 진짜 단백질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전부 공개할 겁니다. 지금껏 근육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가짜 단백질만 피하고 진짜 단백질 3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노후에 빠진 근육을 다시 채우고 다리 힘이 확 붙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수백만 원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으며 간단하고 구하기 쉽고 완전히 자연적인 것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단백질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식사가 아닌
진짜 근육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흡수가 어렵다면 단백질은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부담만 주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촉매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그저 흐물흐물한 살덩이가 아닌 진짜 근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시간에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아무리 귀한 영양소도 우리 몸에 의해 무시당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집을 짓는 공사 현장과 같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화기관은 바로 인부들입니다. 이 셋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애써 지은 집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드시더라도 몸이 소화하지 못하고 전환시키지 못하면 근육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 1g, 1g이 여러분의 다리와 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챙겨준다는 진짜 단백질 첫 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끼리는 우스갯소리로 작지만 강하다, 두부보다 저렴하고 달걀보다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새우입니다. 튼튼한 다리를 위한 붉은 보석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바닥만 한 랍스터나 고급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비싼 새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작은 새우, 마른 새우.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반찬으로 볶아 드시는 바로 그 종류입니다.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그 영양 가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새우 100g에는 거의 20g에 달하는 순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흡수가 아주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지방 함량도 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우에는 아르기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단백질을 허벅지, 종아리, 팔뚝과 같은 우리 몸의 중요한 근육그룹에 정확히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5세 한 어르신은 시장에 갈 때마다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약해서 잠시만 서 있어도 떨릴 정도였죠. 저는 비싼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댁의 사모님께 요리 습관을 조금만 바꿔달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매주 새우 애호박 볶음, 새우 두부찌개 같은 간단한 음식을 몇 번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정확히 한 달 후 그 어르신은 다시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지팡이 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허벅지 근육은 1kg 이상 증가했고 걷는 속도는 한 달 전보다 15%나 빨라져 있었습니다. 새우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또 다른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더 강력할 수 있는 초강력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에 맞서 싸우며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식 새우보다는 자연산 새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화학 물질이 적고 더 깨끗하며 자연스러운 풍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약 150에서 200g 정도의 새우를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 번에 다 드실 필요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우가 꼭 메인 요리일 필요는 없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슴슴한 국에 넣거나 마른 새우 볶음으로 밥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나이와 함께 사라져가는 근육 조직의 벽돌을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렌틸콩입니다. 단순한 콩이 아니라 근육을 만들고 피를 맑게 하는 건설 기계입니다. 만약 아직도 콩은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렌틸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콩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조용한 구원자이며 특히 고기를 적게 드시거나 당뇨병, 간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렌틸콩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닭가슴살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감명받은 것은 단지 그 숫자가 아닙니다. 렌틸콩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기를 적게 먹거나 동물성 단백질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 렌틸콩은 소화가 잘 되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은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살의 한 어머님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다리는 부어있고 배는 자주 더부룩했으며 혈당 수치는 경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그분은 당뇨가 너무 무서운데 먹는 약도 이미 너무 많아서 더는 먹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을 추가로 처방하지 않고 단지 점심 식사를 바꾸도록 안내했습니다. 현미밥을 지을 때 부드럽게 불린 렌틸콩 한 줌을 섞어서 짓도록 했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않고 단지 그렇게만 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혈당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몸은 가벼워졌으며 다리 부종도 사라졌습니다. 단백질 보충에 그치지 않고 렌틸콩은 심혈관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도 합니다. 이 작은 콩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억제하여 췌장을 보호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혈당 수치가 높은 분들에게는 약 없이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인 셈입니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 하나는 렌틸콩에 몰리브덴이라는 특별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의 작용을 돕고 음식으로부터 다른 영양소의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며 지방 대사를 지원합니다. 평소 피로감을 자주 느끼거나 식욕이 없거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식단에 렌틸콩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나 검은 콩에 비해 렌틸콩은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요리 전에 충분히 불리거나 현미와 함께 잡곡밥으로 지으면 이 음식은 조리하기 쉬우면서도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렌틸콩 밥 한 그릇만으로도 여러분은 근육 보충, 심장 보호, 혈당 관리라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셈입니다. 이제 3번째 보물을 공개하겠습니다. 근육, 혈관, 뇌까지 돌보는 조용한 영웅,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식물 중에서 오메가3이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치아시드나 아마씨를 떠올리시겠지만 정답은 바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식재료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DHA와 EPA로 전환되는데 이 두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특히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제 환자 중 올해 80살이신 한 어머님이 계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 심한 관절염과 약한 다리 근육 때문에 오래 서 계시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 2스푼을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몸의 흡수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그 어머님은 지팡이 없이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제가 다시 뒷마당 텃밭을 직접 가꿀 수 있게 됐어요. 근육과 관절에 이로울 뿐만 아니라 들깨는 뇌를 위한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 기억력 감퇴와 뇌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약화와 함께 치매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들깨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이중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들깨의 영양소를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긴 들깨가루, 즉 거피 들깨가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부분은 소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오메가3 흡수율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두유나 저지방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은 지방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적절한 안내자가 없으면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큰 장점 중 하나는 등푸른 생선처럼 비린내가 없고 엄격한 냉장 보관이 필요 없으며
타서 마시기 편해 생선 냄새를 꺼리는 분들에게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새우는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만들고, 렌틸콩은 근육을 보호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들깨는 염증을 막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 기능을 돕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먹고 소화되고 흡수되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진짜 음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많은 양의 단백질이 아니라 적합한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 좋은 단백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조합으로 먹어서 좋은 음식을 쓸모없게 만들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들은 서로 잘 맞으면 효과가 2배가 되지만 잘못 조합하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근육이 진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황금 조합과 흔한 식사 실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흡수 효율을 최대 200%까지 높일 수 있는 3가지 황금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와 브로콜리가 그저 평범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우는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동시에 칼슘도 많습니다. 하지만 칼슘은 잘 흡수되지 않으면 뼈와 근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비타민C 함량이 높은데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돕고 동시에 몸이 단백질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브로콜리 한 컵은 작은 오렌지 한 개보다 더 많은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기름을 적게 사용해 가볍게 볶되 채소가 약간 아삭함을 유지하도록 하면 비타민C와 다른 좋은 영양소들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렌틸콩은 매우 귀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지만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과 같은 몇 종류는 부족합니다. 반면 현미는 렌틸콩에 부족한 바로 그 아미노산들이 풍부합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밥을 지으면 여러분은 고기 단백질에 결코 뒤지지 않는 거의 완벽한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대로 조리하면 소화도 더 잘 되는데 콩의 식이섬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소화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들깨가루와 저지방 우유 또는 담백한 두유입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 특히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오메가는 몸에 더 잘 흡수되기 위해 약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만약 들깨가루를 맹물에 타서 드시면 대부분이 손실되거나 많이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마시면 우유 속 지방이 식물성 오메가가 세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염증 감소, 근육 회복 지원, 그리고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매우 흔한 잘못된 조합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에 푹 튀긴 새우입니다. 높은 온도에서 많은 기름으로 튀기면 새우 속의 천연 항염 성분인 아스타잔틴 등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근육 회복을 돕는 대신 여러분은 나쁜 지방을 섭취하게 되고 탄 기름은 소화가 어렵고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한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짜거나 달게 조린 렌틸콩입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렌틸콩의 혈당 조절 기능 일부가 상실됩니다. 설탕은 식후 혈당을 높이고 과도한 소금은 소변을 통해 칼슘을 배출시키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렌틸콩은 강한 양념을 적게 사용해 담백하게 조리하거나 밥과 함께 지어 맛과 기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를 마신 직후나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이 성분은 특히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 및 일부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식사 후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료를 마신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황금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셨고
중요한 지식과 부엌에 이미 준비된 보물 같은 식재료들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2주간의 간단한 로드맵, 밥상에서 근육 공장 재가동하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몸을 정화하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여 흡수를 위한 기반을 다집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들깨 라떼 한 잔, 점심에는 현미 렌틸콩 밥, 저녁에는 새우를 이용한 가벼운 요리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걸어 우리 몸의 근육을 다시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2주 차에는 근육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가속 단계로 전환합니다. 아침 식사는 들깨가루와 다진 새우를 넣은 영양죽으로, 점심은 렌틸콩 밥에 신선한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새우를 주인공으로 한 요리를 드시고 운동 시간은 하루 20분으로 늘리십시오. 이제 두 가지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두 다리로 직접 요리하고 손주와 산책하며 자유롭게 노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내가 그동안 단백질을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전송 버튼 한번 누르는 작은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리에 눕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잊지 않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아래 댓글창에 딱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근육 저축. 나는 오늘부터 내 노후를 위한 근육을 저축하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제가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